실시에 앞서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은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실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서종철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한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남돈 디자인과장입니다. 조성근 세정과장입니다. 차상돈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심기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원필 문화예술회 관장입니다. 영상정보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조한원 운영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인 7쪽부터 12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의 성과 소관위로 2040 평택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40 평택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년 3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260일간 추진하는 이번 연구 용역은 우리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3월 24일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부서별 의견 수렴, 주요 사업장 현장 답사, 분역별 사전조사, 중간 보고회, 시민 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일지 공약사업은 기완료되었으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중기와 장기 추진 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민선일지 임기인 2018년까지 70% 이상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이 행복한 평택형 정부 3.0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 10대 중점 사업의 하나로 정부 3.0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의 3대 전략에 맞춰 시민 맞춤형 서비스 중점 추진과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협업과 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등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적인 시정 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의 기획, 조정, 기능 활성화를 통해 중앙과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10대 중점 사업 추진 혁신 토론회, 정책 실명제 운영과 핵심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중점 추진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도 전략적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 편성에서는 주요 중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평가 체계 구축과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 평가 결과 분석을 토대로 올해에는 고객 만족 및 시정 방침 달성을 위한 합리적 목표 달성과 창의적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시정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리시 위상 제고를 위한 대외 평가를 위하여 직원 교육, 향상 대책 보고회 개최,
지표별 책임과제 운영 및 실적, 향상방안 1:1 컨설팅 등의 철저한 대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으로서 금년에는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등 생활규제 64건을 발굴하여 개선되도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도시 및 건축 분야에 대한 도시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장기 민원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 신문고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도시 민원 해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 노력을 위해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며 공무원의 규제 개혁 인식 함양 및 담당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 개혁을 교육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법무행정위원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평균적으로 170여 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접수되고, 현재 2016년 10월 말 현재 14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해 519건의 법률 전문 지원과 공무원의 법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5월 13일 법제처 강사를 초빙 180명을 대상으로 소송 및 법제 실무 교육을 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과 소관으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사업 등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취약 및 범죄 예방 우려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원평동 5통, 6통 및 포승읍, 도곡6리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5억 원으로 취약지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범죄 위험 및 불안감을 사전 예방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교육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유니버셜 디자인의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향후 디자인 교육의 필요성에서도 91%가 응답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 계획 관련 기준 설정과 정책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각종 도시 현안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시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등의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비전과 도시 현안 및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 방지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조형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97개소의 상징 및 환경 조형물 등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그 공공조형물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조형물의 관리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정기적 안전 점검을 통하여 체계적 관리는 물론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우리 시 이미지 및 경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설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위로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 및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지방세에서 목표액인 전년 대비 129억 원은 증가한 6,872억 원으로 시세 3,615억 원, 도세 3,257억 원이 되겠습니다.
9월 말 징수액은 전년 대비 21.17%가 증가한 6,973억 원이며 지역개발 성과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 증가 등에 따라 금년도 지방세 세수 목표액은 1,578억 원과 8억 원인데 초과 달성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우선 지방재정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적합한 납세자 위주의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마을 세무사제도 운영, ARS 간편 납부, 스마트 위택스 납부 시스템, 지방세 안내 탁상 달력 제작, 전자 홍보 게시판 등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9월 말 현재 지방세 등 2월 체납액 945억 원 중 28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출납 폐쇄기까지 관연도 체납액 일제 정리 운영 등을 통하여 303억 원을 이상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 유형별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세출 및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지방세 및 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매진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 관광가 소관위로 문예 관광 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 등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관광 기반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관광 기반 시설의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평택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 마련을 위한 평화예술의 전당 권력은 올해 초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조사 통과를 위하여 문체부 및 기재부와의 다각적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예타 조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 체험관은 운영조례 제정 및 유시탁 협약 체결을 통해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물관은 건립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통하여 고덕 중앙공원으로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문체부 및 문화재청과 국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정 쇼핑몰 예술인 광장과 웃다리 문화촌은 실시 설계 및 리모델링 추진과 휴게 공간 조성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상징 조형물 설치 등 송탄 관광 특구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관광 문화 저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 자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악 및 민요 등 무형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분야별 공연을 추진해 왔으며 국도비 확보를 통한 문화재 보존 발굴 및 활용 등 유형 문화재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농악 및 민요의 공연 활성화 및 홍보를 통해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고 유형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개선 추진, 팽성 객사 등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기반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테마별 축제 및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맞춤형 기획공연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축제의 정체성 확립 및 성공적 축제 기반 마련을 위해 축제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 축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및 소외시설, 전통시장과 역광장 등에 대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세대별, 장르별, 선호 공연에 대한 맞춤형 기획공연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지역 예술 활동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인프라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팽성 예술 창작 공간 및 지형이 콘텐츠를 활성화시키고 맞춤형 관광버스 개발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관광 안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 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관광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평택 관광 안내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찾고 싶은 평택호 관광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스트리터 활성화 및 평택호 예술관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평택호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 콘텐츠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수변 테크 및 화장실 등 시민 이용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분야별 문화 콘텐츠 활성화 추진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놀이문화 문화 유통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시 지역의 게임 및 노래 연습장 등의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건전하고 신뢰받는 문화유통 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기별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자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통신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홈페이지 운영 등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2015년 말 개편 완료된 홈페이지는 접속률이 16년 10월 말 현재 15년 동월 대비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홈페이지 구현을 위해 외국인이 홈페이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 및 체육 행사 등 11건을 다국어로 제공하였으며 자연재난 행동 요령, 마을 세무사 등 24건의 신규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개편된 홈페이지를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2월 25일 날 획득하였으며 웹사이트의 품질이 우수한 사이트에 부여하는 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 인증 마크를 7월 28일 획득하였습니다. 연말에는 2017년도 홈페이지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홈페이지를 구현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보보안 활동으로 정보보호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이버 위협의 증가에 대비하고자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보안성 검토를 함께 추진하였고 공무원 1866명, 유지보수업체 직원 49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 도입되어 노후된 경기도청 시청 간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교체, 홈페이지 DB 접근 제어 솔루션 업그레이드, 매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과 내 PC 지킴 및 PC 백신 및 패치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PC의 보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지역 거점 정보화 교육장을 중심으로 시민 1072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법률적 손해 피해에 대비하고자 노후된 홈페이지 개인정보와 보호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내부 연한 지난 PC 490대를 교체하고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필요 부서에 보급하였으며 2006년도에 도입된 인터넷 방송국 서버와 2008년도에 도입된 웹메일 시스템을 교체 완료하였고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시청과 소사볼 레포스타운 간의 자가 동행망을 구축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공간 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효율적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거점 수거지, 상수도 수확 관리 등 위치 정보 연계 관리 대장을 개발하였으며 1999년도부터 구축한 공간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였고 2016년도 촬영된 항공사진의 DB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실감 있는 관광 문화 홍보를 위하여 평택호 관광지 등 14곳을 360도 파노라마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이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610건의 공연 및 행사가 치러져 총 11만 5천여 명의 관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문예회관에서는 노후된 시설 장비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7건에 2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연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방, 무대기계 등의 정기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및 권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접근성, 인구 밀집도, 공연장의 시설 등의 사유로 남부 문예회관으로 대관 및 행사가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권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 주관의 기획 공연 및 행사의 권역별 개최 유도 등을 통한 권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사업소 소관으로 첫 번째,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방범 취약 지역에 CCTV를 116개소 설치하였고 어린이 안전 및 농촌 일반 방범 CCTV 설치를 위하여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조달청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절도 1건, 수배 차량 348건 등 총 475건의 관제 실정을 거두었으며 경찰 수사용 CCTV 영상정보 3,199건을 제공하였으며 시민 안전 체험을 위한 견학교실을 운영하여 79회 1,7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어린이 안전 및 농촌 및 일반 방범 CCTV 설치 사업과 저화질 CCTV 화질 개선 사업을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방범, 교통, 복지 등의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를 부시장으로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10명, 위촉직 14명으로 6월 24일 구성하였습니다. 기능은 유비쿼터스 도시사업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벌 지분의 UCT 시설물 구축을 LH공사와 협의하여 공공안전 CCTV 265대를 설치하고 7월 22일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의무은 8월 4일 시행권이 조달청 사전 규격 공부를 거쳐 현재 조달청 입찰 공고 중이며 용역 시행사가 선정되면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소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7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기성 의원님. 기획조정실은 이제 분량이 많은데, 먼저, 예. 실장님은 준비 다 하신 거죠?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만 해서 되는 건 아니던데. 일반 현황이니까요. 평택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이것이 2040이라는 목표인가요? 예, 2040. 2040 예. 도시기본계획. 예, 그래서 용역비가 1억 9천이잖아요. 1억 9천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실제로 2035 도시기본계획하고 2040하고 목표연도가 다르니까 이게 혼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셔갖고요.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 2035하고 2040하고 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인구라든가 도시 평택시의 도시 전체적인 그 도시계획 관련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좀 나누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거는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이걸 굳이 했어야 되나요? 이거는 그래도 우리 장기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지금 앞으로 상당히 좀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시가 어떤 거를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좀 가는 게 좋겠냐 하는 그런 큰 목표를 좀 타이틀을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잡을 수 있어요. 2035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 당연히 해야 되는 네, 당연히 그건 뭐 법적으로 꼭 5년 강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왕 하는 거라면 2035로 하든지 2040을 하든지 목표연도가 좀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2040으로 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2040으로 그 맞춰가지고 비전도 수립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도 도 이런 비전이라든지 그 장기 계획에 맞춰서 그 계획 수립을 하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 맞는, 그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2035나 2040이나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맞추고 간다고 하더라도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과업 자체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가령 뭐 2035를 하고 2040에 맞춰서 또 하는 거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나중에 네. 장기적으로 보면 2035가 이제 이 목표연도가 이제 다가와지면 또 차후의 계획을 또 세우잖아요. 그래서 2040을 세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은 2020 세우고 바로 2030, 2035 이렇게 가잖아요. 그만큼 이제 빠르게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를 좀 바라보고 그렇다면 2035를 하고 2040을 법적 사항으로 다룰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2040에서 이제 예. 이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2035 법적으로 하고 있는 이 도시기본계획에 벗어나서 한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벗어나면 사실 이 2035는 우리 시가 이걸 초안을 만들면 도나 이제 국토부를 거쳐서 최종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압축된 것이 내려오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하면 그림은 좋고 내용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현할 때 보면은 이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두 개를 잘 조합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 이거는 우리 시가 만들어서 끝내는 거고, 그거는 우리 시가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네. 우리가 냈던 초안에서 많이 후퇴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구 계획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5만을 얘기하면 최종 승인해 줄 때는 뭐 100만도 해줄까 말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런 절차를 안 거치기 때문에 이건 물이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가면 차이가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뭐 오르신 말씀인데 이게 이 목표를 2040 장기 발전 종합 계획 우리 목표하고 도시기본계획은 그 법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건 5년 단위로 하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번에 한번 보고 드렸듯이 우리 북부권, 뭐 남부권, 서부권 큰 획트를 정한다든지 각종 뭐 문화, 예술, 뭐 사회, 복지 그런 좀 구체적인 거를 어느 정도 좀 가시화를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의견을 좀 내고 싶은 건 뭐냐면 예, 기왕 예, 예. 해보라면 예, 예. 이것을 이제 맞추기가 이제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네. 2035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틀에서 예. 이 도시 기본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 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뭐 다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2040 발전 종합 계획에는 여기에 있는 9개 분야를 통틀어서 좀 디테일하게 이 내용들을 맞습니다. 좀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좀 색다르게 우리 시가 예를 들어 외형적인 도시의 문제만 다룰 게 아니라 예. 외형적인 도시가 커질수록 내부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그나마 나름대로의 이 효과가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그 2035에 맞물려서 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 의미 없는 자료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좀 저는 낸 거고요. 예, 맞습니다. 공약 얘기는 뭐 더 안 했지만 이거는 사실 지금 시가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시작만 해놨다고 완료됐다고 하는 거 이거는 시작이지 완료가 아니거든요. 추진 중이라는 것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좀 더 명확하게 진단해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실적을 내기 위한 이 공약 추진 결과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하고 실제 공약이 정말 완성돼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이게 혜택이 이제 돌아가느냐 이런 걸 좀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몇 건 내서 몇 건 됐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예, 알겠습니다. 21쪽 시민의 권익부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인데 지금은 법률 자문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가 이제 채용한 변호사 예, 이분 명칭이 정확히 뭐죠? 법률 전문가입니다. 네, 법률 자문관 지금도 공석인가요? 예, 육아휴직을 가서 내년 4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겠습니다. 뭐 육아휴직까지 가는 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 중간에 뭔가 이렇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시적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 공고를 냈는데 아직 그 접수가 좀 안 됐습니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기간이 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응모가 좀 이렇게 위협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이 제도를 만들어서 5급 상당의 예. 변호사를 채용하게 된 이유를 잘 한번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또 고문 변호사는 우리 평택의 공무원 또는 평택시의 북한에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사실 고문 변호사한테 가봐야 안 해주잖아요. 예, 물론 뭐 맞습니다. 이 수입률 내문은 해주지만 그냥 안 해주잖아요. 그러나 이 시민 그 고문 뭐죠? 법률 자문관. 자문관. 법률 자문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 취지가 참 이렇게 5급 상당으로 채용을 하면은 참 열심히 잘 해줄 잘하던데 뜻밖의 이런 육아휴직을 하니까 우리가 행정적 제도로서 어떻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다는 말씀. 근데 1차 공고 때는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걸 제안했었어요. 네. 예전에 예. 시간이 꽤 됐지만 이 필요성은 뭐 있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시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니까 이게 진행되는데 이렇게 공석이 되다 보니까 네, 직원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예. 도시계획 관련 기준 설정 및 정책 연구 기획에서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 운영을 한 것은 실제는 우리 평택시가 정말 아주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뭐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도시계획만큼은 전체적인 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그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면은 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과에서는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 시에서 각종 도시계획 관련해서 입안하는 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부서에 사전에 자문 검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거 하기 이전에 저희가 연구부터 사전에 자문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는 이것을 우리 시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을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 상임기획단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뭐 도시계획 심의에 요청한 거에 대해서 먼저 자문 구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는 저는 뭐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잘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에 대한 우리 시의 도시 계획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좀 이렇게 그려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도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건 안 되고 현재는 올라오고 이렇게 자문 요구하면 그거 자문을 해주는 정도잖아요. 그 자문이야 뭐 도시계획 심의하기 전에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게 조금 이 소극적으로 이 조직을 운영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 이제 시민계획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인원이 5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의 역할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는 때에 왜 시민계획단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뭐 상임기획단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 시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죠? 네,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대로요. 이번에 또 2035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시에 시민들의 다양한 도시계획 미래상을 미리 사전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저희가 8월서부터 10월까지 자체 회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지금 4차까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안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12월 달에 그걸 좀 발표해서 2035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56명의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죠? 이 도시계획 전문가? 저희 시민들 100% 시민들이고요. 그러니까 시민이라도 뭐 여기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무슨 경험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인데 그거 한번 명단 한번 줘봐요. 분과별로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시가 무슨 기획위원회 해가지고 분과별로 다 했었잖아요. 민선 5기에. 그러다가 그 유명무실해지고 없어졌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건지. 명단 드릴 텐데요. 대부분이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 지역에 상업하시는 분들, 또 이게 평택시의 좀 도시 분야에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 많이 네, 그러면 참여를 거기에는 하셨더라고요. 전문가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지금 예. 같이 있습니까? 같이. 그렇지 않으면 보내달라고 네, 하는데. 네, 바로 예. 의원님 10분 쉬고 아,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